대한민국의 전투기 개발사는 오랫동안 불가능이라는 단어와 싸워온 여정이었습니다. 비싼 미국산 전투기를 수입해 쓰던 시절부터 이미 한국은 언젠가 반드시 자국의 하늘을 지킬 독자 전투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현실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을 때 세계는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투기 개발 경험이 거의 없는 한국이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설계부터 제작까지 완성하겠다는 계획 자체를 과한 욕심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는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부품과 기술 없이는 제대로 된 전투기 하나도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비아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냉소와 회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첫 초음속 국산 전투기 KF-21은 이제 더 이상 실험적 시도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KF-21 보라매는 2023년 1월 남해 상공에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며 한국 항공기 개발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초음속 전투기의 세계는 단순히 속도를 빠르게 내는 기술로 해결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음속을 돌파하는 순간 기체에는 엄청난 충격파와 압력이 가해지고 미세한 형상 변화만으로도 기체 안정성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최소 수십 년의 연구를 쏟아붓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단 10년 수준의 계획으로 이 거대한 과업을 단계별로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국가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속도이자 기술적 자신감의 결과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KF-21의 시험 비행은 일반 조종사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극한의 상황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속도가 제로에 가까운 상태까지 떨어졌을 때 기체가 균형을 잃지 않고 다시 정상 비행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전투기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테스트입니다. 또한 엔진이 비정상적으로 가열된 상황을 가정하여 고도 수천 미터 상공에서 엔진을 직접 껐다 다시 켜는 실험도 수행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조종사와 기체 모두의 막대한 위험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최종 운용 단계에서 조종사의 안전은 절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시험비행 조종사들은 자신의 안전을 뒤로 미루고 전투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누구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시험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행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한국 항공기 산업 전체의 미래를 여는 희생과 도전의 상징입니다. KF-21의 개발 계획이 처음 세워졌을 때 해외 유력 전투기 개발 기업들은 일정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신형 전투기를 개발해 실전 배치하기까지 보통 15년 이상의 시간을 들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연구 설계와 기체 제작 그리고 초도 비행을 모두 10년 안에 끝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일정이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고 시행착오가 잦은 항공기 개발 특성상 반드시 지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KF-21은 모든 예측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일정은 계획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으며 시험비행 횟수는 꾸준히 채워지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들조차 한국이 보여주는 개발 속도와 완성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F-21이 단순히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지점은 한국의 기술 구조입니다. 많은 국가는 외부 기술 의존 없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러나 한국은 기체 설계와 항공전자 구조 개발 심지어 스텔스 재질 연구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국산화되지 않은 장비가 존재하지만 전체 설계와 시스템 통합 능력은 한국이 온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자주 국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이러한 독자 기술력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KF-21은 단순한 4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4.5세대 기반에서 5세대 전투기 기술을 단계적으로 흡수하는 설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무리하게 5세대 전투기를 한 번에 뛰어넘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구조로 기술을 확장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스텔스 성능 확보를 위한 구조 연구,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 기술, 국산 탐지 장비 개발 등 현대 전투기에서 요구되는 핵심 기술이 차근차근 축적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 번에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기술력의 실제 축적과 현실적 확장을 기반으로 미래 전투기를 향한 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한국을 세계 최상위권 항공기 개발국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KF-21의 등장과 시험비행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적 자존심을 되찾는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기술을 빌려 쓰던 나라에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로 변화하는 이 과정은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 조종사들의 헌신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계가 믿지 않았던 꿈을 한국은 스스로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한국이 가는 이 길은 단순한 전투기 한 대의 개발이 아니라 미래 항공 기술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가적 도전의 연속입니다. 앞으로 KF-21이 얼마나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것인지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KF-21의 시험 비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세계 군사 전문기관들은 한국이 보여주는 기술적 진척 속도를 단순한 성과를 넘어 구조적 강점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험 비행 조종사들이 수행하는 극한의 비행 조건 테스트는 KF-21이 실제 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실험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고도 3000m 상공에서 순간적으로 150m까지 급강한 뒤 자동 상승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체가 받는 중력과 충격은 상상 이상의 수준이며 조종사의 신체적 부담도 극도로 커집니다. 그럼에도 이 시험을 수행해야만 완전한 전투기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조종사들은 매 비행마다 자신과 기체의 한계를 동시에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 비행 조종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실험을 통해 확보하는 데이터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기체 설계 보정 프로그램, 엔진 안정화 시스템, 무장 통합 알고리즘 등 전투기의 모든 분야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KF-21은 설계 단계부터 기체의 반응성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험 비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른 수정과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는 다른 국가의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강점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5세대 전투기 개발 단계에서는 작은 오류 하나가 개선되기까지 수년이 소요되었지만 한국은 기체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이 긴밀히 통합되어 있어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속도는 전투기 개발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KF-21은 블록 1 단계에서 이미 4.5세대급 전투기로 충분한 전투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진정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블록 2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준비입니다. 블록 2는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 스텔스 능력의 대폭적인 향상, 복합 센서, 융합체계 무장 내장화 기술, 그리고 장거리 임무 수행 능력 등이 구현될 예정입니다. 스텔스 능력의 향상은 단순히 외형 설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파 흡수 재료의 개발, 안테나 형상 최적화, 웨이더 반사 감소 기술, 데이터 링크 암호화, 수준 향상 등 수백 가지의 세부 기술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이러한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했으며 일부는 세계적 수준에서 경쟁 가능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향후 한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기술 성장은 주변 국가들의 반응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일보는 한동안 자신들이 개발 중인 FC-31의 기술력을 과시하며 한국이 전투기 독자 개발을 성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KF-21의 시험 비행 영상이 공개된 이후 이러한 기조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중국이 예상했던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으며 오히려 항공전자 기술이나 스텔스 응용 분야에서는 한국이 일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군사기술 분야에서 한국을 평가절하했던 이유는 경제력과 군사 예산 규모 차이가 한국보다 훨씬 크다는 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전투기 개발은 단순한 예산 규모가 아니라 연구개발 효율, 기술 조직력, 그리고 소프트웨어, 역량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국은 바로 이 영역들에서 극도로 최적화된 구조를 구축해왔고 지금 그 결과를 세계 앞에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상황은 더욱 난처합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6세대 전투기인 F3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엄청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의 독자 개발 계획은 반복되는 실패로 이미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GCAP이라는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세 나라 모두 5세대 전투기 개발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경험이 없는 국가들이 모여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개발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초도 배치 목표가 2050년으로 설정된 것만 보아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내부 전문가들조차도 한국처럼 기초부터
차근차근 기술을 쌓는 전략이 더 현실적이라고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의 F2 전투기 사례는 일본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F2는 일본이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되었지만 실제로는 미국 F-16을 기반으로 상당 부분이 개량된 형태에 불과하며 개발 비용은 F-16의 3배에 달했습니다. 핵심 기술 상당수가 미국으로부터 제공되지 않아 일본은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일본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FA-50을 완전히 새로운 설계로 제작하며 독자적 항공기 개발 능력을 입증했고 지금은 KF-21이라는 중형급 초음속 전투기를 완전한 자체 설계 기반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국가의 기술 체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한국의 기술적 도약은 단순히 현재의 전투기 성능을 넘어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영향력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군이 약 170대를 운용할 계획이며 이미 폴란드, 인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수 국가가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 300대 이상의 잠재 수요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의미이며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경우 한국은 생산 단가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출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6세대 전투기 기술 연구로 직결되어 한국이 미래 항공전장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한국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현실적이고 치밀한 전략 때문입니다. KF-21의 기술적 성공은 단순히 한 국가의 방산 성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기술을 축적하고 개선하며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린 한국의 과학자, 기술자, 군 관계자들의 오랜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금 한국은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항공기술을 이끄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역량이 총집결된 이 도전은 한국이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한국이 항공기 기술에서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압도적으로 좁힐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스텔스 기술 개발을 20년 넘게 누적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스텔스 기술은 단순히 기체의 모양을 각지게 만든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전투기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고난도 융합 기술입니다. 전파 흡수 재료의 성능 기체 표면에서 레이더파가 반사되는 각도 수신기와 송신기의 배열 방식 외부 전자기 신호가 기체 내부 장비에 미치는 간섭까지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스텔스의 성능이 확보됩니다. 미국이 F-22와 F-35 개발 과정에서 수십 년의 시험과 개선을 반복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거의 경험이 없던 한국이 스텔스 기술 확보를 공식 선언했을 때 세계는 이를 현실성 없는 과제로 치부하며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이런 비웃음과 부정적 시선을 자극제로 삼아 더 과감한 연구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1999년부터 스텔스 표면 제재 개발에 착수했으며 수많은 민간 기업이 협력해 복합재료 전파 흡수 코팅 접히탐 안테나 설계 등 다양한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28년 만에 스텔스 실험에서 공식적인 성능 검증을 통과하며 독자 스텔스 기술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KF-21의 기체 표면에 적용되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KF-21이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로 분류되진 않지만 현재 수준에서도 이미 세계 주요 공군이 운영 중인 전투기들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접히탐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재질 자체가 미국 록히드 마틴이 관심을 가질 만큼 주목할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됩니다. 다만 이 기술이 아직 완전히 적용된 상태는 아니며 향후 블록2 이후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결국 한국은 스텔스 분야에서도 세계 상위권 기술력을 확보한 셈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이 개발에 성공한 컨포멀 안테나 기술은 전투기 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 안테나는 외부 돌출형 구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레이더파가 부딪히면 반사 면적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체 표면과 완벽하게 밀착되는 컨포멀 안테나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여 스텔스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군사 강국들은 오랫동안 이 기술을 외부 수출 금지 품목으로 분류해왔습니다. 이런 기술 장벽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컨포멀 안테나를 탑재하고 싶어도 구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해외 기술을 빌리지 않고 독자 연구만으로 이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전투기 설계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은 단계에 도달했다는 증거로 평가되며 전 세계 항공기술 분야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한국의 스텔스 기술 축적 속도는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스텔스 전투기 개발 경험이 단 하나도 없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기초부터 모든 과정을 직접 연구해 스스로 기술 자립을 완성했습니다. 다시 말해 외부 기술 의존도가 거의 없는 스텔스 기술 기반 구축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기술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장기적 역량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대규모 항공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조차 한국의 기술력 축적 속도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강점 때문입니다. 연구개발 인력 구성 속도, 개선 체계 문제 해결 능력, 신속한 시제품 제작 등 한국 특유의 기술 개발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KF-21의 스텔스 기술은 여전히 진화 중입니다. 블록1 시제기에서는 무장 외부 장착 중심 설계 구조로 인해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기체 형상과 저피탐 재질 기술 덕분에 기본적인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공군이 운영하는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F-22나 F-35와 비교했을 때 스텔스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일부 시선은 기술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한국의 스텔스 기술이 초기 단계가 아니라 이미 응용 단계까지 진입했다는 사실이며 이는 블록2, 블록3에서 더욱 강력한 형태로 구현될 예정입니다. 세계가 한국의 발전 속도에 놀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의 완성도는 단순한 기체 은폐 능력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대 항공전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동시에 전투기의 생존성과 기동성을 극대화하는 기반입니다. 스텔스 성능이 확보된 전투기는 적 레이더망을 통과해 전략 목표에 접근할 수 있으며 고가의 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먼저 상대를 포착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국방력의 질적인 도약이며 전장 환경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합니다. 특히 전파 탐지 기술이 발달한 현대 전장에서 스텔스 성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건입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완전히 확보한다는 것은 곧 전투기 개발 강국으로서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짐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스텔스 기술 개발에 성공했음에도 이를 과소평가하거나 한국의 성장을 폄하하려는 세력도 존재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일부 언론은 한국이 미국 기술을 훔쳐왔다거나 한국이 독자 개발할 기술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무관한 억측일 뿐입니다. 한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미국이나 유럽의 핵심 스텔스 기술을 이전받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와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독자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한 국가가 스스로의 한계를 돌파하며 만든 국가적 자산입니다.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앞으로 개발될 6세대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개발의 핵심이 될 것이며 이미 여러 선진국이 한국 기술력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KF-21의 스텔스 기술 진화는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반이며 미래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력과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은 더욱 강력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이는 곧 한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한국의 기술 도전은 이제 세계 항공기술 전쟁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으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